네, 간밤에 나온 글로벌 이슈들 콕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가 주목받았을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6가지 키워드고요. 여기서 살펴볼 오늘의 이슈들은요. FOMC 그리고 원자력 이 2가지 키워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올해 미국 연준이 더 빨리 그리고 더 큰 폭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FOMC에서 금리를 결정해왔죠. 주목할 대목은 올해 표결권을 새롭게 행사하게 되는 4명 중 3명이 무려 매파라는 점입니다. 특히 캔자스시티 여는 총재는 연준 내에서도 가장 강경한 매파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과거 FOMC 표결에서 그는 절반 이상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여는 총재 역시 매파죠. 변이로 불확실성이 지속되던 지난해에도 연준이 공격적인 채권 매입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분입니다. 이 외에도 클리블랜드 여는 총재가 있는데요. 팬데믹 초기엔 또 연준 내에서 유일하게 금리 인하에 반대한 전력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FOMC 회의 이후 올해 3차례 금리 인상을 예상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월가에서는 4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CME 그룹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선물 트레이더들은 첫 금리 인상이 3월에 이뤄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요. 3월 FOMC 회의에서 첫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한 비율은 한 달 전보다도 무려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두 번째 금리 인상은 6월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요. 이어서 9월 그리고 12월에 각각 추가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 원전에 대한 보도 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이 논란 끝에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 투자를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독일과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 일부 국가가 여전히 탈원전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EU 회원국 간 갈등이 예상됩니다. 이번 결정은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이 완전히 지속 가능하지는 않지만 청정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도기 단계에서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EU 집행위에 초안된 27개 회원국의 면밀한 검토 이후 이달 중 발표될 전망인데요. 하지만 EU 회원국 간 의견 차이가 큰 상황이 난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원전의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지속 가능한 친환경으로 분류할 수 있을지를 두고 계속해서 논란이 벌어져 왔죠.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EU 일부 국가들이 에너지 공급 부족으로 전력난에 직면하면서 또 논쟁이 격화했습니다. EU 회원국 중 프랑스와 폴란드 등은 전력 생산의 70%를 원전에 기대고 있습니다. 따라서 텍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탈원전을 지향하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은 이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든 사이에 나온 따끈한 외신이었고요. 시장에 미치는 핫한 키워드 만나보셨습니다. 증권사 모닝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따끈한 리포트 보겠습니다. 먼저 NH투자증권에서는 롯데렌탈의 4분기에 주목했는데요. 리포트 함께 보시죠. 롯데렌탈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분기에는 역대 최고 실적을 기대하면서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6만 1,000원을 유지했는데요. 현재 렌터카와 중고차 업황을 감안했을 때 실적 호조는 2022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주가 반등이 기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4분기는 경매 횟수의 증가 효과가 반영되면서 두 자릿수의 매출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 확대도 투자 포인트입니다. 지난해 개별 기준 배당 성향은 16.3%였죠. 그런데 이번에 배당 성향을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인데요. 이는 주가 하방 지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두 번째 리포트 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DLENC에 대해서 담비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자세히 보시죠. 네,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역량이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DLENC는 러시아에서 초대형 가스화학 플랜트를 수주했다고 공시했죠. 러시아 발틱 콤플렉스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건데요. 수주 금액은 우리 돈으로 무려 1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번 수주는 글로벌 석유화학 시장의 큰 손인 러시아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특히 유럽의 건설회사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수주를 성공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런 차별적인 경쟁력을 발판으로 앞으로 러시아에서 추가 수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앞으로 플랜트 부문 매출은 회복세로 전환할 전망이라면서 내년 플랜트 매출은 작년 대비 무려 48%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 중입니다. 리포트에서는 투자 의견을 매수 목표 주가는 21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증권 리포트에서는 카카오게임즈에 대해서 2022년 기대주라는 헤드라인 뽑았습니다. 리포트 열어보겠습니다. 현대차증권에서는 카카오게임즈가 밸류 매력까지 갖춘 내년의 기대주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카카오게임즈의 오딘이 1분기 글로벌 영토를 확장한다일 텐데요. 이 내년 상반기 대만을 시작으로 일본, 유럽, 북미 등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딘뿐이 아닙니다. 앞으로 출시될 모든 게임에 대해서 글로벌 진출을 염두에 두고 개발 중이기 때문에 상반기는 기존 히트작의 해외 진출, 그리고 하반기에는 다수 기대 신작이 포진되어 있어서 주목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는 메타버스 NFT 사업입니다. 카카오게임즈는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고밸류에 부합하는 사업 구조를 확보했고요. 이익 급증에 따른 또 밸류에이션 부담이 감소된 점도 매력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리포트에서는 목표 주가 12만 원으로 설정했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했습니다. 네, 미리 알아보는 신규 리포트 제시해드렸고요. 모멘텀 부각되는 세 가지 회사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새로 시작하는 2022년입니다. 과연 증권사들은 올해 어떤 회사들에 주목하고 있을지 2022년의 첫 신규 리포트들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DLENC를 뽑았습니다. 이 기업은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역량이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DLENC는 러시아에서 초대형 가스화학 플랜트를 수주했다고 공시를 했죠. 러시아 발틱 콤플렉스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건데요. 수주 금액은 우리 돈으로 무려 1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번 수주는 글로벌 석유화학 시장의 큰 손인 러시아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반증이기도 한데요. 특히 유럽의 건설회사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수주를 성공했다는 점에 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런 차별화된 경쟁력을 발판으로 앞으로 러시아에서 추가 수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앞으로 플랜트 부문 매출은 회복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런 대형 수주를 기반으로 내년 플랜트 매출은 작년 대비 무려 48%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 중입니다. 리포트에서는 목표 주가를 21만 원으로 유지해줬습니다. 네, 이번에는 유안타증권 리포트 3개 보시겠는데요. 먼저 SK의 기업 가치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비상장 자회사의 기업 가치가 올해 재평가되면서 지주사인 SK의 기업 가치도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하는데요. 핵심 비상장 자회사를 소재, 친환경, 바이오 영역으로 나눴습니다. 소재의 경우 이미 웨이퍼 반도체용 특수가스 그리고 동박 등 검증된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실리콘계 음극재 등에서 기술적 우위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리콘계 음극재 증설은 올해부터 결과물이 나올 전망입니다. 내년 이후부터는 실리콘계 음극재, 양극재 분야에서 국내 주요 2차 전지 소재 업체에 밀리지 않을 정도로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바이오 사업의 핵심은 SK팜테코로 꼽힙니다. 올해 매출은 1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유전자, 세포치료제 분야에서의 성과만 검증된다면 IPO를 통해 기업 가치 10조 원 이상을 노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예정된 프리-IPO에서 주가 견인차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분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48만 원 유지해줬습니다. 이어서 이마트에 대한 유안타증권 리포트 보겠습니다. 우선 지주회사 할인율에 관한 부문에 또 주목 중입니다. 할인율 50%를 적용하기 이전에 SSG닷컴의 또 가치를 우선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SSG닷컴의 상장 이후 이마트의 또 다른 이커머스 자회사죠. 이베이 코리아와 SSG닷컴의 합병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 기업 간의 시너지 도출을 위해 조직 통합이 요구되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 모 회사인 이마트는 이베이 코리아에 대한 지분율이 80%로 SSG닷컴의 지분율보다 높기 때문에 이 SSG닷컴에 대한 지배력을 합병 통해서 높일 수 있게 된다는 분석입니다. 결과적으로 물가 상승에 따른 대형마트의 수혜와 또 SSG닷컴의 상장 모멘텀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해주면서 목표 주가는 30만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SK하이닉스에 대한 리포트도 냈습니다. 먼저 4분기 영업이익이 4.2조 원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디램 현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 시안이 봉쇄되면서 1분기 메모리 시장에 변수가 생겼죠. 시안의 봉쇄는 메모리 수급에 다시 비상이 걸렸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1분기 메모리 가격 변수 가정을 높이는 변수가 또 다른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같은 상황 변화로 1분기와 2022년 메모리 시장 전망치를 조정할 필요성을 언급해줬습니다. 유진투자에서는 SK하이닉스의 2022년 영업 전망치를 14% 상향했고요. 목표 주가도 기존 13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변경해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신영증권에서 나온 서부 T&D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용산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또 GKL의 사업 카지노 사업장이 이전 영업하기로 확정되었고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카지노가 입점할 경우에 안정적인 임대료 수입이 창출되죠. 그리고 관리비와 또 인력비 절감이 가능해 숙박 연계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두 번째로 또 인천 쇼핑몰 영업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호텔 사업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도 불구하고 객실 점유율은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리포트에서는 영업 환경이 추가적으로 악화되기보다 점진적인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면서 매수 의견 줬고요. 목표 주가는 13,500원으로 유지해줬습니다. 네, 지금까지 올해 따끈하게 나온 새해 리포트들 만나보셨습니다. 네, 2021년 증시문을 닫고 새로운 페이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또 강한 섹터별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떤 섹터들이 또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원전 관련주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기술 그리고 두산중공업, 보성파워텍 등이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기술과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4%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6% 올라가면서 95,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후에서 또 원전을 친환경으로 분류한다는 소식에 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어떤 섹터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지 함께 넘어가겠습니다. 원전 관련주 외에도 전기가스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 흐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도 0에서 1%대 상승하고 있고요. 아래에 있는 대성산업 같은 경우에는 2.5%대 상승했습니다. 이외에도 또 삼천리와 도시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또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한 섹터 흐름들은 전기가스 원전 관련주들이었는데요. 어떤 흐름들이 더 계속해서 이어질지 이어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특징적인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들이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또 강하게 치고 나왔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넥슨지치 지금 13% 강세 보이면서 24,1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 모바일 새 옷을 입은 던진 파이터가 또 K게임의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게임주도 오늘 일제히 강세 보이고 있고요. NFT 관련해서도 묶이면서 게임 흐름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특징적인 기업 으로는 한신기계 만나보시겠습니다. 지금 뉴스가 보도가 되었는데요. 수조 원의 규모의 이집트 원전 사업 참여를 위한 단독 협상에 나갔다는 소식이 보도되면서 한신기계도 강하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11.81% 상승하고 있고요. 4,07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음 기업도 만나보겠습니다. 동진세미캠입니다. 동진세미캠은 현재 2.9% 하락세 보이면서 49,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 가지 특징적인 기업들 만나보셨고요. 이어지는 정보들 계속해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닐까 말까의 박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제가 강성우 아나운서 대신 이렇게 하루 출장을 나왔는데요. 못 뵌 사이에 필라테스 하셔서 그런지 피부가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네, 오랜만이네요. 네, 그렇죠. 네. 네, 저희 매니저님이 앞서서 이제 소개해주신 효자 종목들 먼저 리뷰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먼저 수익률이 12월 30일 날 소개해주신 두 종목들이 있는데 바로 수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먼저 드림텍부터 볼게요. 네, 일단 뭐 드림텍 같은 경우 축하드립니다. 드림텍 정말 또 선물 같은 네. 종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수익이 바로바로 나는지 모르겠는데 또 ISC도 저희가 장주 6% 수익이 바로 났습니다. 네. 리뷰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제 마지막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고심해서 두 종목을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모비라의 상장 수혜까지 한번 기대해 보면서 더 탄력 받길 네.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데 맞습니다. 오늘 2022년 첫 시작 그래도 출발은 지수가 양지수 모두 상승 네.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섹터 또 어떤 분야에서 트렌드가 이어질지 궁금한데요. 네. 어떤 트렌드의 섹터 들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 올해 최대 IPO인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 LG 에너지 솔루션 섹터를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섹터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들고 네. 와 주셨습니다. 또 대여뿐만이 아니라 초대여라고 불리죠. 맞습니다.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IPO가 또 한번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또 이 시점에서 왜 들고 왔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을 달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번 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달릴까 네. 말까 LG 에너지 솔루션 함께 보겠습니다. 달릴까 말까? 네, 매니저님의 선택은?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네. 네, 지금은 달리자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1월 27일 또 상장을 앞두고 있는 맞습니다. 만큼 들고 와 주셨을 것 같은데 왜 이 시점에서 달릴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올해 이제 굵직굵직한 아주 IPO가 되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네, 그럼 달려야 하는 종목 중에서 오늘 또 주목해봐야 할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나라 MMD라는 종목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나라 M&D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대주주가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어서 강한 수혜가 기대되는데요. 화면으로 현재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M&D 현재 4.6% 올라가고 있습니다. 1,4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투자 포인트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다면 오늘 또 목표가랑 손절가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뭐 나라 MMD 같은 경우는 최근에 충분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네,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혜주 안에서 나라 M&D 소개해 주셨고요. 네. 목표가는 11,200원, 손절가는 9,200원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IPO에 어떤 훈풍이 불러오를지 또 기대가 네. 되는데요. 저희 두 번째 섹터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테마에 주목하고 계시죠? 두 번째 섹터도 사실상 이제 올 한 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원전 관련 섹터를 두 번째 섹터로 준비했습니다. 네, 두 번째 섹터로는 원전 들고 와 주셨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보도가 됐는데 맞습니다. EU에서 또 원전을 친환경으로 분류하겠다는 맞습니다. 소식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원전 관련주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네, 지금은 비교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별적으로 대응하라고 하셨는데 네. 아무래도 원전이 논란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친환경에 있어서. 맞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이제 소형 모듈 네, 원전 관련주 사실 장 초반부터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다면 가지 않았던 종목 중에서 원전 관련주 어떤 맞습니다. 회사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이제 원자력 발전 또 SMR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한전기술이라는 종목을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는 한전기술 소개해 주셨습니다. 원전 관련 매출이 아무래도 80% 이상 차지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수익이 기대되는데요. 한전기술 저희 현재가 화면으로 먼저 보고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한전기술 현재 4.8% 상승하고 있습니다. 89,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어떤 매력들 들고 있는 회사일까요? 네. 네,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는 한전기술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목표가랑 손절가 함께 잡아보도록 하죠. 네, 일단 뭐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네, 1차 목표가로는 98,200원, 네. 2차 목표가로는 107,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는 한전기술을 소개해 주셨고요. 이 전략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또 게임주들이 좀 강한 흐름 맞습니다. 보여주고 있는데 혹시 게임 섹터에 대해서는 전망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여쭤볼게요. 네, 일단 뭐 게임 관련 섹터들은 뭐 계속해서 네, 2022년에 또 한 종목 콕 집어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무료 방송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고요. 내일은 제가 아닌 강성호 아나운서가 대신해서 찾아주겠습니다. 오늘 매니저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